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큰 2단원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단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디딤 영상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단원명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되짚어 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했던 단원이 조선의 개항 단원이었습니다. 조선이 이제 새롭게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항을 하게 되었었는지 뭐 강화도 조약이나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단발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 이렇게 개항을 하면서 조선이 자주 독립 국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갑신정변이나 뭐 갑오개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전 단원에 배웠던 내용은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단원이었는데요.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독립협회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항일 의병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배울 단어는 바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되겠는데요.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았던 장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가 바로 1910년 조선이 대한제국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조선은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은 나라를 빼앗기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들을 겪게 되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는요. 일제의 의미는 알고 있죠.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일본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을 다스릴 어떤 기관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경찰은 어느 나라나 다 있죠. 하지만 헌병경찰제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헌병은 군대에 있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뭐 감시하고 뭐 이렇게 도둑을 잡고 하는 경찰보다 더 좀 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총도 더 무시무시하고요. 진짜 군대의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마치 이렇게 군대에 있는 헌병 경찰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민간인들을 좀 많이 좀 무섭게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을 앞세워서 앞잡이로 해서 고자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이런 친일파나 앞잡이들이 좀 잃을 수 있게 고자질할 수 있게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헌병 경찰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여기 있는 사진처럼 교사나 뭐 일반 관리들에게도 뭐 칼을 차게 해서 공포심을 조성을 한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교실에서 선생님이 칼을 차고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칼을 차고 여러분이 잘못하거나 선생님한테 반항을 하면 여러분을 칼로 위협하거나 칼로 찌르거나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겠죠. 자, 그래서 아까 경복궁에 걸려있는 일장기를 봤었는데 이런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 보이는 총독부라고 하는 것을 그 경복궁 앞에다가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다가 이렇게 총독부를 지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요. 다행인 것은 1995년에 이 총독부 건물은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첨탑이나 안에 있던 내용물들은 박물관에 지금 보관을 해놨고요. 건물 자체는 지금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헌병 경찰을 하고 사람들을 무섭게 한 것과 동시에 헌병 경찰들은 고문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감옥에 가두거나 태형
엉덩이를 때리는 요런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로 사람을 때리는 건데 여기 보이는 태형 틀에다가 사람을 엎드려 놓고 엉덩이에다가 물을 묻혀서 옷과 엉덩이가 완전히 밀착되게 한 다음에 엄청나게 큰 나무로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렸다고 하는데요. 뭐 피가 나고 살이 다 터지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재판을 해서 잘못에 따라서 태형의 정도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 순사가 경찰이 즉결 심판, 너 10대 맞아 하면 바로 10대를 때리고 100대 맞아 하면 바로 100대를 때리는 이런 아주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해요. 밑에 보이는 곳이 서대문 형무소인데요. 지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아직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반항한 사람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데리고 와서 태형을 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했다고 해요. 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조선의 이제 국권을 피탈하자마자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네, 이 이유는 토지를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토지를 빼앗아서 바로 일본 소유, 조선 총독부 소유로 뺏기 위한 거였는데요. 자, 이때는 어떤 뭐 알리는 방법이나 뭐 신고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땅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간이 지나면 토지를 빼앗고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한국에서 나는 쌀을 많이 늘려서 그 쌀을 어디로 가져가냐? 일본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일본의 쌀이 부족하고 한 것을 한국의 질 좋은 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 조사도 하고 쌀 생산량도 늘리려고 한 거죠. 이렇게 토지도 뺏기고 쌀도 뺏기다 보니까 대한제국에 있는 농민들은 가난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워졌고 농촌 생활이 어려워져서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아주 또 가혹하게 임금은 아주 조금 주면서 일은 12시간 넘게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을 넘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이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뭐 국어를 하거나 뭐 날품을 팔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속이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노숙자나 거지 이런 생활을 했던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니까 그때 생활이 참 매우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살지 못하고 만주나 연해주 이런 곳으로 이주를 해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사를 가는 겁니다. 외국으로 이렇게 힘들게 마차를 끌고 짐을 짓고 국외로 떠나는 한국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떠난 분들이 고려인이랄지 아니면 뭐 중아시아 뭐 이런 중앙아시아 이런데 한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첫 번째 단원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우리가 해보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고통들을 피하기 위해서 과연 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디딤노트의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질문 6개를 빈칸으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